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미쿡 정치농장.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염사저씨 양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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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간절기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희님, 오늘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국내 뉴스가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좀 총선 국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조금 총선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 눈길을 끌었던 게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김포시를 서울로 합치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 주도로 해서 메가시티 서울론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꼭 서울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많은 국민의힘에서 여러 큰 도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김포뿐만이 아니라 구리, 하남, 의정부, 강명 등 그런 도시를 다 서울로 합쳐서 그 메가시티를 말한다는 건 결국은 그 이제 글로벌리 탑5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수를 늘리고 그리고 또 많은 도시들을 더 크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들고. 근데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제가 든 느낌은 뭐냐면요. 아, 이거 뭐 그린벨트 다 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집 짓고 그래서 누군가 땅 미리 많이 사놓은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아서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만 볼 수 없고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벌써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금 여론이 더 많은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총선 전에 잠깐 반짝한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염소 아저씨입니다. 이 농장에서 이렇게 메가시티 얘기 같은 거 듣고 있느라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우리 시골 농촌 이 거꾸로 됐어요. 시골 농촌의 문제점들, 이렇게 지역이 차별받는 문제들 점점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정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선거에서 표를 받기 위해서 뭐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덜썩 서울시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뭐 대구 경북도 크게 하고 부산도 크게 하고 대전도 크게 하면 되잖아. 이거 과정을 볼 때 이 시골에 있는 염소 아저씨는 정말 아주 배신감이 너무나 들어요. 왜냐하면 시골이 자꾸 지금 줄어들고 위축되고 학교도 없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경제적인 면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정책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표를 얻기 위해서 메가시티라는 정책을 세우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럼 각 지방에도 메가시티 만들지. 지금 메가시티가 문제가 이게 아니에요. 네, 죽어가는 시골이 문제지. 지금 뭐 서울, 뭐 경상북도, 남도, 전라북도, 남도 그냥 아예 다 없애버리고 그냥 전 국토의 서울시화를 만들면 그들이 원하는 확실한 메가시티가 되는 게 예, 아닐까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시골과 지역의 이 아픔과 문제를 그거를 통철이 깨닫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지. 지금은 완전 그거는 면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입장을 좀 신뢰를 하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좀 신중하자. 이걸 김포를 서울시로 하면 야 이게 이런 것이 좋고 이런 것이 나쁘다 이런 손익계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히 따져보고 야 이런 부분은 좋고 이런 부분은 안 좋네.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이게 견적서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을 확실히 보여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 먼저지. 뭐 자기들끼리 야 김포 서울시로 해서 이제 메가시티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뭐 독재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당이 취한 태도가 야 민주당 너는 니네 찬성이야 반대야 뭐 이렇게 이러한 문제를 급작스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거든라고 생각하거든요. 뭐가
실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따져보고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건 뭐 빨리 하면 뭐하고 늦게 어쩌지 하면 어떻습니까? 한 1-2 그리고 년 하더라도. 네. 일단 국민의힘이 이런 것들을 이슈를 딱 내고 나면 포장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일단 딱 봤을 때는 이런 주변 도시를 서울로 편입해서 "서울의 미래 도시 경쟁력을 키우자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이 너무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왜 그렇 뭔가 좋은 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지방 도시를 좀 더 세련되고 서울로 바꾼다는데 왜 반대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한테 민주당이 끌려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좀 태도를 바꿔서 오히려 이슈를 리드해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찾아본 뭐 이슈들이 여러 개 좀 더 있거든요. 좀 짧게 네네. 짧게 더 같이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지금 인용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안 그래도 저희가 또 지난번에 또 얘기했었던 건데 결국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입과 발의 역할을 할 거다." 아니나 다를까 음음. 이분이 지금 계속해서 인제 하고 다니는 게 당 지도부나 또 중진 친윤 의원들한테 불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수도권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대통령 지지율이 안 좋다 보니까 주로 경상도 특히 TK 뭐 대구나 부산 뭐 거기는 그래도 인제 국민의힘 그쪽으로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하면 될 찬스가 높으니까 결국 대통령실 관련된 인사들을 꼽겠다는 그런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지금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음. 이거는 어쨌든 뭐 이렇게 일반 국민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봐서는 좀 재밌는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좀 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뭐 다음 이슈로는 저는 또 되게 좀 황당하게 느낀 게 뭐냐면 총선만 나오면 자꾸 주식시장 뭐 이런 데를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갑자기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막 음음. 이거에 대해서 또 반발들이 많으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만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음음. 도대체 금지를 하려면 진짜 완전히 금지를 하든가 이건 너 어떻게 대놓고 총선 전 그때까지 금지를 하겠다고 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옵션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굉장히 거의 일반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뭐 옵션까지 해본 적은 없지만 주위에 보면 젊은이들도 많이 하고 주식 거래에서 갖고 있는 어떤 한계를 보완하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물론 잘못하면 뭐 원래 주식이 어떻게 보면 도박처럼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나쁜 점을 부각해서 한국에서는 이 공매도에 대해서 자꾸 이슈가 많으니까 이거를 전면 금지하겠다. 근데 오늘 잠깐 또 뉴스를 보니까 전면 금지를 하더라도 뭐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냥 놔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음. 식으로 준비 안 된 이런 제도를 내놓은 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후보자가 오늘 사퇴하는 거 발표하는 걸 좀 봤거든요. 음. 그분이 7 개월 동안 대통령 임명 거부를 당한 상태로 있었어요. 도대체 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보통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있대요. 근데 음.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중에서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말 많고 문제 많은 이동관 이동관. 예.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명만 지금 있는 상태고 지금 최민희 의원도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이거는 법에 지금 위반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다가 음. 지난번에 국정조사 때 고민정 의원하고 이동관 방송위원장 주고받는 대화에서 나왔던 말이 무슨 마치 뭐 패키지 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언급하면서 최민희 의원이 자기를 방송통신위원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어떤
거래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는 사퇴를 이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런 이유와 또 이제 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퇴를 하면 결국은 총선에 나오겠다는 그런 의도도 보여요. 음, 지금쯤 이제 그걸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최민희 의원한테는 더 잘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법을 그냥 이렇게 대놓고 계속해서 무시하는지 음,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 오늘 또 이렇게 집에 오다가 잠깐 뉴스를 들었는데요. 아마 내일쯤 최소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탄핵 소추가 내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 외에도 뭐 한동훈 법무장관도 얘기가 되고 있고 또 그 어떤 검사도 지금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이정석 검사든가요? 제가 이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상태인데 최소한 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이 되면 분명히 법을 위반한 내용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검사들은 동의를 안 하더라도 판사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니면 음, 이거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그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다 동의만 되면은 그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기 음,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탄핵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그래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사람이 이렇게 탄핵이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조금은 다들 조심하지 않을까. 그동안 너무 대놓고 그렇죠. 불법을 음, 행하던 많은 장관이며 그런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변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음, 음. 같고요. 그다음에 또 오랫동안 문제됐던 그 해병대 아, 예. 채모상병 네네. 구조작전에서 그 돌아가신 분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냥 아무도 책임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군 인사들은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 음,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이라는 해병대 사령관은 유임되고 또 그때 소속 부대장이었던 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정책 연수 파견이 결정됐대요. 그러니까 어, 이게 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그쪽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이렇게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나쁜 음, 선례가 되지 않을까 좀 그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네, 많은 해병대 그 이렇게 전후의 분들과 지금 현 해병대 저기 해병대원들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뭔가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단체로 내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 볼 수 있겠어요. 이상 네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된 뉴스였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금 이거는 뭐 뉴스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 희망사항. 요즘 조국 전 법무장관께서 굉장히 유튜브라든가 그런 방송 등에 지금 많이 나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활발하죠. 예. 그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청선에 나올 겁니까? 아닙니까? 막 이런 얘기했을 때 그냥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모르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음, 좀 더 나올 것처럼 그런 워낙에 말을 곱게 좋은 말만 쓰시는 분이셔가지고 근데 그 뉘앙스가 분명히 나올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양희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목요연하게 정치 소식들을 잘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듣고 있노라니까 야 이거 강서구청장 국민의힘당에서 패배하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건 인식할 텐데 어떤 기조랄까요? 이런 것들이 뭐 아까 언급하셨지만 그 주식 공매도 뭐 이런 거 금지하는 것도 그냥 급작스럽게 뭐 마약도 아니고 뭐 불법적인 것도 아닌데 그냥 뭐 금지시켜버리고 뭐 이런 것들 약간 독재 같은 것들이 왜 이런 태도가 계속 나오는지 저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염사저 씨 미국 이야기도 조금 전해주실까요? 그 요즘에 하마스랑 이스라엘 참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 우리 지금 계속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과연 확전이 될 것인가? 이게 제일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인데, 글쎄, 뭐, 오늘 또, 미국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어떤 또 시설에 대해서 공습을 또 했어요. 오늘 속보인데. 그래서, 네네, 시리아였죠. 예, 그 전까지는, 아이고, 확전이 과연 될까? 아무리 헤스볼라도 무슨 얘기를 하고, 예멘도 뭐 로켓 하나 쏘고 했는데, 과연 확전이 되기에는 각 나라마다 너무나 많은 사정들이 있지 않을까. 예? 괜히 참전했다가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었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죠. 그냥 혼자 앉아서 추정이니까 세상 일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의외의 사건이 또 일어나가지고 또 더 불똥이 튈 수도 있긴 한데 좀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우리 청취자분들 또 미우새 분들 한번 생각을 나중에 들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얘기보다는 일단은 어제 있었던 선거 얘기 간단하게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2023년 올해는 중간선거의 해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의 해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프 이어 엘렉션입니다. 그냥 시 주지사 선거 한 3개, 그 다음에 각종 주민 발의안 몇 개, 그 다음에 뭐 법무장관 선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날이었어요. 어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날은 아니었고 바로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표심이 어디로 가냐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선거였다고 언론에서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빨리 말씀드리면 주지사 선거, 켄터키, 미시시피, 루이지애나에서 주지사 선거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켄터키에는 민주당 주지사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미시시피에서는 공화당계 주지사가 이겼고 루이지애나는 민주당계 주지사였는데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거를 했는데 공화당계가 이겼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지사 수는 이제 공화당이 하나가 더 늘었고 민주계가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주지사 선거는 주지사 선거고 사람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두는 것은 오하이오의 이슈1,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슈1은 결국 낙태에 관한 겁니다. 낙태에 관한 거. 지금 연방 법원에서는 로비 웨이드 법에 대해서 이제 철폐를 했기 때문에 각 주에서 이제 여성들이 임신 중지를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들에 대한 법안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하이오는 이제 그런 경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바로 이슈1이라는 선거를 어제 한 겁니다. 그런데 자, 프로 초이스, 프로 라이프죠. 프로 초이스가 이제 여성의 선택권을 주는 민주적인 법안이에요. 근데 이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법원에서 로비 웨이드를 폐기한 이후 주에서 연방 법원에 그 반대되는 민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꽤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자, 두 번째는 마리화나에 관련된 거예요. 이것도 오하이오에서 한 건데 레크리에이셔널 마리화나, 그러니까 오락용 대마초, 그러니까 뭐 술이나 기호식품의 하나로서 이제 인정을 하자 이런 게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마리화나도. 그래서 기호식품처럼 범죄가 되지는 않고 사고 팔고 그거에 대한 세금 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게 어제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미국 선거 관련된 요약된 내용이고 또 하나 지금 지난 8일간 계속되어 왔던 것은 이 뉴욕주 법무장관, 미국은 법무장관이 곧 검찰총장입니다. 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주 법무장관이 주 검찰총장이. 트럼프와 트럼프 재단이 보험을 제대로 잘 받기 위해서 또는 도이치뱅크로부터 대출을 좀 더 잘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산을 막 뻥튀기하고 하는 그런 회계 부정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가 2억 5천만 불 벌금을 구형을 했잖아요. 이거 판결을 해 주십시오. 해서 지금 증인들을 불러서 법정에서 계속 듣고 있는 중입니다. 설전 요구가요. 판사와
법무장관과 트럼프 사이에 설전 요구합니다. 뭐 너 나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대통령 되면 뭐 이러니까 뭐 법무장관이 객 오더라는 거 있죠. 그런 증인이나 판사에 대해서 또는 검사에 대해서 협박을 하는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데 바보 같은 얘기도 했어요. 트럼프가. 이런 트럼프 재단의 이런 회계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뭐 에브리바디 막 그랬어요. 아들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결국엔 나중에는. 뭐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에 걸릴 것 같아요. 법에 걸리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나오면 90가지 죄를 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되는 건데 과연 이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해서 대통령이나 공직을 나오지 못하는 어떤 법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의 지금 관심사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무리 그래도 민주주의 그다음에 선거권, 피선거권이 보장이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가 이런 판결을 받아도 공화당 내에서는 아직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통령 후보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반면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연로하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물론 당연히 바이든이 재선에 도전할 권리가 있죠. 그런 능력도 있고. 그렇지만 연로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제발 스스로 포기하고 좀 젊은 대통령 후보를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게 어떠냐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뭐 제가 볼 때는 노인분이 뭐 아유 나이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나 그만할게 이러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좀 어렵죠. 예, 그냥 계속 갈 것 같아요, 이것도. 하여튼 간추린 미국 소식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미국 소식 중에 그 마리화나 대마초가 오락용으로 괜찮다. 뭐 이렇게 찬성하신 분들은 대마를 해보셨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좀 들긴 했습니다. 오늘 뭐 양희님이 뭐 이런저런 우리 국내에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치 뉴스를 정리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과 어떤 좀 희망 섞인 그런 소식들이 있을지 참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기폭하는 가을밤 시도 한편 써보시고 좀 재미있게 가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오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